팩트 완전 정복 2부.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수많은 정책 논란들 과연 팩트일까? 정부 정책 루머를 낱낱이 밝혀본다. 팩트 완전 정복 문재인 정부 정책편.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격차가 최악이다? 첫 난감부터 빡세다.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 격차는 이전 정부인 2016년부터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행한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높인 뒤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무슨 말인지 일도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설명.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의료비 절감, 통신비 절감,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핫한 정책들이 불타오르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와우, 이해 완료. 그렇다면 소득 격차는 정말 올리 정부 탓일까? 소득 격차는 인구 변화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지 정부 정책 탓이라고 보긴 어렵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8%, 1년 사이에 수치가 0.6%나 치솟았다. 즉 매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에 집중 발생 중인 심각한 상황.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팩트.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에 노동의 질이 악화됐다? 정말일까?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자. 첫 번째, 노인 알바 증가. 노인 알바가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겨 취약계층인 노인의 소득 증가를 위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고령화 사회 수용을 위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두 번째, 단기 일자리 증가. 단기 일자리 증가는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주로 구조적 요인과 여건 변화에 기인하는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비중은 12.2%, OECD 국가 평균인 16.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 세 번째, 제조업 일자리 파괴.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은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 약화, 산업 일자리 구조 변화, 구조 조정 및 수출 둔화 등 경기 문제의 복합 작용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전 정부인 2016년부터 진행된 것이 팩트. 2016년에는 아무래도 마가 꼈던 모양이다.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5, 0, 3. 네 번째, 청년 일자리 감소. 긴 말 필요 없이 그래프를 보자. 20대의 경우 최근 3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 중임을 알 수 있다. 고용률이 상승 중이긴 하나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미취업 청년 맞춤 지원 정책을 폭풍 가동 중이다. 나라의 여러 숱한 갖가지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큰 것은 팩트. 그러나 무조건 무작정 무턱대고 덮어놓고 하는 정부 비판 대신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가지 일자리 정책 오해 정리 완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제시도 없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준비하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제시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므로 판명. 부동산 시장에 반시장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루머를 보는 연예인이 이런 심정일까? 악의적인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시장 안정 정책. 정부는 현재 핀셋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 중인데, 잠깐, 핀셋 규제? 핀셋 규제는 특정 과열 지역이나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특정 수요자를 지정해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투기를 잠재우고 집값 걱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지 결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다. 정부 정책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면 집값과 전세값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통제를 가했다는 주장은 낭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이 팩트. 정책 알못들을 위한 팩트 완전 정보 캡처 타임. 눈 벌려 팩트 들어간다. 10, 9, 8, 7, 6, 5, 4, 3, 2, 1, 0. 정복 완료. 팩트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팩트 완전 정복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된다.